저축보다 빚을 갚는 게 우선이었고 사실 죽을 생각도 몇 번 했습니다. 이제는 죽을 용기로 살아가고 있고요. 세 문장 모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채에 짓눌린 삶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는 체계적인 부채 해결 전략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업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제가 겪었던 최악의 습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 남발과 무분별한 대출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엔 단순한 카드 할부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론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2금융권, 거기서도 안 되면 3금융권, 심지어 증권사, 신용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원금은 총 1억 5천만 원. 원금이 절대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년. 하지만 벗어나는 데는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신용카드를 고민 없이 쓰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신용은 미래의 돈이 아니라 빚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통제하고 신용을 관리하세요. 저처럼 막장까지 가지 마시고요. 자영업을 시작하는 건 자살행위다. 이 말 솔직히 공감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전쟁, 기후위기까지 세상이 너무 힘들죠. 사람들이 외식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언제는 쉬운 시절이 있었나요?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누군가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회를 잡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막연한 도전이 아니라 실패를 복귀하고 직접 발로 뛰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없이 생존도 없다는 사실은 이건 어느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만듭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빚을 갚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으로 빠르게 갚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부채 목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부채 해결의 첫걸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은행에, 어떤 카드사에 얼마만큼의 부채가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자율이 몇 %인지, 원리금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는 점점 불어나기만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부채 목록을 직접 작성해 보는 겁니다. 대출의 채권자 명, 잔존 원금, 이자율, 월 상환액 등 정리하면 지금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결국 행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실패해서 배운 사업, 정말 간절했습니다. 체육관 앞에서 부모님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데려올 정도로요. 그런데도 사업에 실패하고 1억이 넘는 빚만 남은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면 평생 빚만 갚다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 선정, 지금까지 배운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챙기며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움직였습니다. 다들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런 건 머리에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움직였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고금리 대출 정리와 신용등급 개선, 다시 부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고금리 대출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부터 갚는 것보다 월 상환액이 높은 항목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신용등급의 관리입니다. 신용카드 개수를 줄이고 리볼빙 현금 서비스를 피하며 통신요금, 공과금도 반드시 연체 없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결국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때 추천드리는 게 정책자금이에요. 한도는 높고 금리는 2에서 4% 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환 기간이 여유롭다 보니 이는 곧 부채 압박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저축보다는 부채 상환이 우선이에요.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큽니다.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저축을 우선순위로 두는 건 그냥 현실 회피예요.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적금을 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자 차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빚을 먼저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 갚지? 라는 생각이 눈앞을 가리겠지만 매달 일부라도 변제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부채의 늪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해요. 그리고 대환을 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단돈 1,000원도 자신에게 쓰는 게 맞지 원금도 아닌 이자에 날리면 안 됩니다. 현금 서비스로 500만 원에 금리 19%보다 정책자금 1,000만 원에 4%를 받는 게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처음에 저는 정책 자금으로 대환을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저는 지금도 3년 후에 저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지금은 체육관에서 자지만 따뜻한 내 집으로 이사 갈 거야. 그리고 나의 아내, 내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 지금도 빚은 조금 남아있지만 제가 말한 것들을 지키면서 2년 안에 빚을 거의 다 해결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을 마주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금리, 정책자금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